자, 여러분,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 관영 매체 한국 양보를 선의로 여기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관영 매체가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예요. 글로벌 타임즈 환구시보라고 부르죠. 여기서 여기서 뭐 한국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개선되고 이러는 거는 요거다. 그렇지만 타이완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이슈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한국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면서 만약에 뭐 미국하고 한국 얘기 뭐 이렇게 이 those sensitive topic 그러니까는 남중국해하고 타이완 문제 같은 거에서 한국이 여기 해지번 한국이 개입하도록 미국이 뭐 강요하고 이러면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거죠.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한국을 양보를 선의로 여기지 마라. 이런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봐야 돼요. 중국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중국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요거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대만을 둘러싸고 말싸움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일본도 대만도 중국도 진짜로 여러분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요새 이제 해군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여러분 어때요? 드론하고 미사일 정말 중요하죠. 드론하고 미사일 관련돼서 벌써 미국이 아니 일본이 자위대들이 여기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볼까요? 또 보면 열도선에 배치된 일본 자위대 현황하고 마계섬, 이마미오섬, 오키나와 본섬, 미야코 이렇게 해서 지금 쭉 나오죠. 대만 230km까지 미사일 부대 전진 배치 이렇게 나옵니다. 부대 전진 배치 할 뿐만 아니라 공격용 미사일뿐만 아니라 모두요. 팩3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죠.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여기 이 섬들에 전부 다 배치를 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이거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일본이 여기다가 그거를 하고 있다. 일본이 여기다가 미사일 기지들을 빨간색으로 해야겠네요. 미사일 기지들을 이렇게 쭉 섬들에다가 이렇게 열도선들에다 이렇게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중국은 이렇게 함대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대만을 둘러싸고 6개의 그 함대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훈련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4군데에다가 2군데 더 이렇게 돼서 요거를 대만을 이렇게 둘러싼 훈련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건 이런 훈련을 한다고 몇 번 하다가 갑자기 풀무장으로 훈련 중에 갑자기 대만을 덮치는 방향으로 중국이 움직일 수도 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걸 2025년하고 2027년 이 두 해를 되게 위험한 해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본도 이렇게 미사일 기지를 이렇게 이쪽에다가 미사일 기지 앤드 드론 부대도 창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어디까지 나오냐면 미사일하고 드론에 있어서 이거를 통합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만, 일본, 미국의 드론이요 통합이 되고 있어요. 통합이 되면서 이제 미국이 이런 거 미국, 대만, 일본과 드론에는 공해 해군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요 요번에 이제 미국이 대만 F-16에 장비를 공급해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들을 감지하는 레이더 장비를 F-16에 장착시켜 주기로 했다라는 보도도 방금 전에 나왔어요. 방금 전에 나와서 그건 정리되는 대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있었냐면 이렇게 미사일 기지가 설치되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대만 국회의장이 약 110km 떨어진 최서단 요나구니 섬에 방문했다. 요나구니 섬이 어딘지 보면요, 여러분. 요나구니 섬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나구니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구니. 요 섬에 미사일 기지 같은 게 쫙 배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대만 국회의장이 여기를 방문해서 여기서 방문했다. 자, 미사일 기지가 설치되고 있는데 이렇게 방문을 한다.
분위기 여러분 이거 지금 실전입니다. 실전. 그래서 일본이 지금까지는 저 섬들을 비무장 상태로 놨었는데 그러다 큰일 날 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기 지금 저 열도선들을 무장하는 섬들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게 2021, 2022, 2023 최근 2년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심지어 활주로도 닦고 있어요. 심지어 공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활주로까지 저기다가 일본이 만들고 있고 F-35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120km 여기 230km 이렇게 되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대만을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중국도 미국도 대만도 일본도 실전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전적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2021년에 이렇게 요게 아베가 간섭이 더 넘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했었던 게 대만의 위협은 일본의 위협이다. 대만 해협의 위기는 일본의 위기다 이렇게 아베가 그때는 공식적으로 총리가 아니었을 때지만 그렇게 얘기해서 한번 발칵 뒤집혔었던 적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하고요. 이거하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는 어떤 문제가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중국 있죠. 중국의 함대가 그럼 여기서 이제 대만하고 붙을 때요. 대만하고 붙을 때 중국 함대 그러니까 미국도 7함대만 붙을 것인가? 미국도 7함대만 붙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도 남해 함대만 붙을 것인가? 그러니까 국지전이죠. 이게 국지전 같지 않은 국지전이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해군력과 중국의 모든 해군력이 동원되는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으로 끝날 문제냐? 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미국의 배들이 298척 정도 되는데 중국의 배가 350대, 그래서 350함대 대 300함대, 그냥 미국도 300함대 대 350함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국의 배가 더 많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래서 요거에서 톤수로 바꾸면 미국이 400만 톤이고 중국 배들은 좀 작은 배들이라서 만수 배수량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200만 톤 대 400만 톤이라고 합니다. 미국 배는 한 척에 10만 톤짜리 항공모함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그리고 구축함이나 이런 것도 거의 순양함 14,000만 톤이 다 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함대가 배 대수는 300함대지만 총 톤수로는 400만 톤으로 중국 함대 350함대보다 2배 정도 되지만 미국은 여기다가 7함대를 갖다 놓은 상태고 중국은 함대가 3개라고 합니다. 북해 함대, 동해 함대 그리고 남해 함대인데 중국의 함대들이 북해 함대하고 동해 함대까지 대만에 다 중국은 총동원하고 미국은 제7함대만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중국의 북해 함대가 남하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 네. 서해바다 이렇게 지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 대만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대만 일본, 한미일 요번 협상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결국은 중국이 북해 함대를 여기로 내려올 수가 없다. 만약에 유사시에 거기서 내려오다 보면 분산해서 기지가 출동을 하든 뭐를 하든 그리고 미국도 7함대뿐만 아니라 다른 함대까지 다 동원해서 여기서 해양 국지전인데 국지전 같지 않은 전면적 해양 분쟁의 가능성 재래식 무기만 쓰고 해군만 써가지고 이 남중국해하고 이 일대에서 육군은 배제한 해양 그리고 공군 미사일 드론 총동원된 난리 버거지가 2025년하고 2027년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거를 배경으로 실전적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양쪽 다 서로가 억지력이라고 하죠. 중국은 이걸 뚫어낸다. 대만은 자기 영토고 자기네들은 태평양으로 진출할 권리가 있다라고 중국은 주장을 하면서 남중국해하고 대만도 다 우리 거고 그 안쪽에 있는 바다도 공해 아니고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대만 해협도 중국이 영해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열도선 안에 제1열도선 안에 모든 바다를 남중국해하고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해 바다도 사실상 다 중국의 영해같이 중국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는 국제법이고 국제해양법이고 다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중국이 하려고 하고 그거를 미국이 막으려고 하는데 그걸 좌절시켜버리면 중국이 그러겠다는 걸 누가 말리겠냐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이 지금 대만을 중심으로 대만하고 열도선 이 대만하고 열도선에서 벌어졌을 때 이거에 어떤 사태까지 벌어지느냐 한국이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지금 중국이 니네 입장 제대로 해라 견적내게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그릴게요. 일본의 열도 여기까지가 일본의 열도선들이고요. 일본 여기다 미사일 기지 만들어서 미사일 방어 기지가 그러니까 120km짜리 정도 지금 미사일 우리가 MD라고 하죠. 이렇게 지금 미사일 방어 기지가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중국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다 디펜스하는 이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대만에서도 F-16 비행기 F-16 무장되고 있고 중국의 남해 함대 있고 북해 함대 있는데 북해 함대하고 동해 함대, 북해 함대하고 동해 함대가 특히 북해 함대가 남하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되는 주한 미군이 이렇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거 여기 남중국해 9단선하고 이 안쪽에서 이 전부 다가 자기네 중국의 영해 여기는 영해선언 여기까지는 영해선언이고 여기서는 A2AD라고 하죠. 우리의 허락받지 말고 들어오지 마. 사실상 A2AD 반접근 지역 거부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중국의 영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중국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 지금 이게 우리나라 주변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거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의 자칭 진보 세력들이 계속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행보를 보이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라고의 관계 우리는 어느 쪽으로 편을 쓸 건지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중국하고 쪽에 경도되어 있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스피커들도 많고 언론사들도 많고 정치인들도 많은 상황. 이번 총선에서는 작게 보면 다 그 현미경을 보고 보면 그냥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어쩌네 그런데 우리가 약간 망원경을 보고 보면 미국의 세력권이냐 중국의 세력권이냐를 두고 대한민국이 어느 쪽으로 쓰느냐를 경선하는 총선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역사적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국민의힘도 못난 놈들 정말 많고 한심한 놈들도 많고 기타 등등한데 그래도 절대로 총선이 국민의힘이 밀려선 안 되는 총선이다. 이 총선은 우리가 지금 망원경을 좀 보고 국제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거 모르죠. 아예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지금 난리를 치면서 대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싫고 윤핵관 싫어 그래 네가 싫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난장을 피면 역사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준석이 생각할까요? 그래서 보면서 참 윤핵관 막 이런 것만 따지고 있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아이고 한심해라. 일단 이 얘기는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